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리아 감동 채널의 지연입니다. 독일의 한 68살 아버지가 딸의 한국 남자와의 결혼을 3년 동안 완전히 거부했어요. 결혼식에도 안 왔고 연락도 끊어버렸죠. 그런데 손주 사진 한 장을 받고는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생전 처음 해외여행을 20시간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한국에서 겪은 일들이 정말 놀라워요. 첫날에는 딸이 끓여준 삼계탕을 보고 이게 음식이냐며 화를 냈는데 일주일 후에는 된장찌개를 먹으며 오열을 하며 내가 미안했다고 사과했거든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평생 아시아를 무시하던 독일 남자가 공항에서 한국이 독일보다 낫다고 고백하게 된 충격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독일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한 말이 더욱 놀라운데요.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정말 놀라실 거예요.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타리나 슈나이더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나 자란 34살 통번 역사죠. 제가 한국에 정착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 오셨던 일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하일리히를 무서워했습니다. 68살이신 아버지는 정말 무서운 독일 남성이셨거든요. 한번 화내면 일주일도 말을 안 하시고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아예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평생 독일이 세계 최고라고 믿고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거의 무시하셨죠. 특히 아시아에 대해서는 정말 편견이 심하셨어요. 그런 아버지께 제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 한국 남자와 결혼해요. 아버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커피잔을 바닥에 떨어뜨리셨어요. 뭐라고? 아시아 남자와 결혼한다고? 네, 정우라는 분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어요. 카타리나, 너는 미쳤다. 아시아 남자들은 여자를 노예처럼 부린다고. 그리고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겠어. 아버지, 그건 편견이에요. 정우는 정말 착하고. 닥쳐. 아버지가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치셨어요. 내 딸이 아시아로 시집간다고? 절대 안 된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저를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하셨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으셨어요. 결혼식 사진도 보지 않으셨고 제가 보낸 편지도 다 찢어버리셨대요. 어머니가 몰래 연락하셨을 때 들으니 아버지는 제 방을 완전히 비워버리셨다고 해요. 내게는 딸이 없다고 하시면서요. 3년이 지나고 저희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민준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몰래 손주 사진을 아버지께 보여드렸나 봐요. 그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3년 만에 처음이었죠. 카타리나.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한국에 간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손주를 봐야겠다. 내 핏줄이잖아. 아버지는 평생 독일 밖으로 나가신 적이 없어요. 프랑스도 안 가시는 분이 갑자기 지구 반대편까지. 아버지 정말이에요? 비행기 20시간 타야 해요. 상관없다. 예약했어. 아버지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20시간 비행으로 지치셨지만 눈에는 이상한 호기심이 있었거든요. 공항에서 첫 번째 충격을 받으셨어요. 독일어도 모르는 한국 직원이 영어로 완벽하게 안내해 준 거예요. 휠체어까지 가져다 주면서요. 이상하네. 여기 직원들이 독일 공항보다 더 친절해. 입국 심사도 5분 만에 끝났어요. 독일은 30분 걸리는데 말이죠. 화장실도 독일보다 깨끗하고 무료 와이파이에 휴대폰 충전소까지. 카타리나, 이게 정말 아시아 공항 맞나? 프랑크푸르트보다 좋잖아.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어요. 공항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이 정말 무서웠어요. 아버지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었거든요. 저를 보시더니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정우가 다가가서 인사했어요. 나이스 투 미트 유서. 그런데 아버지가 정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So you are the Korean man. 정우가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 말투가 너무 차가웠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민준이었어요. 3살짜리가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거든요. 엄마 무서워요.
저 사람 누구예요? 아버지 얼굴이 완전히 굳어지셨어요. 손주가 자기를 무서워한다는 게 충격이었나 봐요. 왜 나를 무서워하지? 할아버지인데. 저는 민준이를 달래려고 했지만 계속 울기만 했어요. 결국 정우가 민준이를 안고 먼저 차로 가야 했죠.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손주가 나를 무서워하네. 한국 애들은 독일 사람을 무서워하나? 아니에요, 아버지. 민준이가 낯을 가려서 그래요. 그럼 한국말밖에 못하는구나. 독일어는 가르치지 않았고? 정우가 영어로 말했어요. We will teach him German when he grows up.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창밖만 보고 계셨죠. 첫날 저녁 식탁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아버지는 김치 냄새를 맡고는 얼굴을 찡그리셨거든요. 이게 뭐냐? 냄새가 이상한데? 김치예요. 한국의 전통 음식이거든요. 빨간색이 너무 자극적이야. 먹을 수 있는 거냐? 민준이가 그때 기적처럼 장난감 자동차를 아버지께 내밀었어요.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그제서야 아버지 표정이 조금 풀리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색했죠. 둘째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삼계탕을 끓여드렸어요. 몸보신하시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큰 실수였어요. 아버지가 그릇을 보시는 순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카타리나, 이게 뭐냐? 닭이 통째로 들어있잖아.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머리는 어디 갔어? 내장은? 이게 요리냐? 저는 당황해서 설명해드렸어요. 아버지, 이게 삼계탕이에요. 한국의 보양식이거든요. 보양식? 여름에 뜨거운 국물을 먹는다고? 말이 안 돼. 아버지가 젓가락으로 닭을 찔러보시더니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건 야만적이야. 독일에서는 이렇게 안 해. 정우가 영어로 설명하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내 딸이 이런 이상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있다니. 3년 동안 뭘 배운 거야?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끓여드린 건데 말이에요. 아버지 한 번만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절대 안 먹어. 이런 걸 어떻게 먹냐. 그날 밤 아버지는 저에게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카타리나, 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니 정말 실망이야. 독일로 돌아와. 아버지, 한국 음식도 좋은 게 많아요. 편견을 가지지 마세요. 편견? 이게 편견이냐? 닭을 통째로 끓여서 먹는 게 정상이냐? 저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우가 저를 달래줬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셋째 날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시장에 모시고 갔어요. 망원시장 말이에요. 아버지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셨으면 했거든요. 지하철역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가 멈춰 서셨어요. 뭐야? 왜 이렇게 깨끗해? 독일 지하철역보다 훨씬 깨끗했거든요. 바닥에 휴지 하나 안 떨어져 있고 낙서도 없고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사람들이었어요. 지하철 문 앞에 두 줄로 질서정연하게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어요. 독일 사람들보다 더 질서정연하잖아? 지하철이 와서 사람들이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타는 모습을 보고는 완전히 충격받으셨어요. 이게 아시아 나라가 맞나? 베를린에서도 이렇게 안 해. 지하철 안에서도 놀라셨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있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없고요. 너무 조용해. 독일 지하철보다 더 조용하잖아. 환승할 때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표지판이 완벽하고 영어 안내 방송도 나오고요. 이런 시스템은 독일에도 없어. 망원시장에 도착해서는 입이 떡 벌어지셨어요. 재래시장인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독일 재래시장보다 훨씬 깨끗하네. 냄새도 안 나고. 떡볶이 가게 앞에서 시장 아주머니가 트라이 라고 하면서 떡볶이를 주셨어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맛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맛있네? 이게 뭐야? 떡볶이요. 한국 사람들이 간식으로 먹는 거예요. 편의점에 들어가서는 완전히 기절초풍하셨어요. 24시간 영업에 삼각김밥, 컵라면, 온갖 음식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해? 독일에서는 일요일에 모든 가게가 문 닫는데. 아버지, 한국에는 편의점이 정말 많아요. 24시간 언제든 음식을 살 수 있어요. 그때부터 아버지 표정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해시태그 6장 손주와의 기적 같은 순간 -68살 독일 할아버지의 눈물.
넷째 날 한강공원에 갔을 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한강을 보신 아버지가 또 충격받으셨어요. 이게 한국의 강이야? 독일 라인강보다 더 깨끗하잖아.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도 놀라워하셨고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벤치에 혼자 앉아 계셨어요. 민준이는 여전히 할아버지를 무서워했거든요. 그런데 민준이가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져서 으앙 하고 울기 시작했죠. 그 순간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정말 빠른 속도로 민준이에게 달려가셨어요. 괜찮니? 할아버지가 봐줄게. 독일어였지만 민준이가 울음을 뚝 그쳤어요. 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를 느꼈나 봐요. 아버지가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구급 상자에서 밴드를 꺼내서 민준이 무릎에 붙여주셨어요.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치료해줬으니까. 그러고는 민준이와 함께 미끄럼틀을 타기 시작하셨어요. 68살 나이의 말이에요. 할아버지 또 해요. 민준이가 손짓발짓으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또 할까? 라고 독일어로 하셨죠. 그때 저는 아버지가 우시는 걸 봤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카타리나, 손주가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네. 독일어는 모르지만 마음은 통하는구나. 놀이터가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는지도 감탄하셨어요. 독일 놀이터보다 훨씬 안전해. 바닥도 부드럽고 안전장치도 완벽하고. 그날 아버지와 민준이는 3시간 동안 놀이터에서 놀았어요. 언어의 벽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이 정말 운명의 순간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아버지가 냄새를 맡아보시더니 이번엔 뭐야? 라고 물으셨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거부감 있는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된장찌개예요. 한국 사람들이 매일 먹는 국물이에요. 매일? 매일 이걸 먹는다고?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서 드셨어요. 그리고는 계속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어떠세요? 나쁘지 않네. 아버지가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인정하시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기적은 그 다음이었어요. 민준이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더니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할아버지 하면서 입에 넣어드린 거예요. 그 순간 아버지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카타리나. 미안했다. 아버지? 내가 틀렸어. 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다. 음식도 사람들도 모든 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 정우도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난 괜찮아. 그동안 편견 때문에 너희들을 힘들게 했구나. 그날 밤 민준이가 할아버지께 자장가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독일 자장가를 불러주시는데 민준이가 멜로디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아버지 목소리 좋아요. 민준이가 말했죠.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카타리나, 네가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이유를 알겠다. 이곳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야. 일주일이 끝나고 아버지가 떠나실 날이 왔어요. 마지막 날 아침 아버지가 민준이와 산책하면서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틀렸었어.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구나. 공항 가는 길에서 아버지가 폭탄 발언을 하셨어요. 카타리나, 내가 독일에서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할지 알아? 뭐라고 하실 건데요? 한국이 독일보다 나은 점이 많다고 할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평생 독일이 최고라고 하시던 아버지가요? 정말이에요? 어떤 점이요? 지하철 시스템, 사람들의 질서, 편의점 문화, 아이들 놀이터 안전성. 독일이 배워야 할 게 많아. 공항에서 민준이가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독일 가지 마세요. 민준이랑 더 놀아요.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할아버지가 꼭 다시 올게. 이번엔 할머니도 데리고 와서 한 달 동안 있을 거야. 저도 울었어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카타리나, 네가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한국이 너를 선택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나도 알겠어. 한국은 내 딸과 손주가 살기에 독일보다 더 좋은 나라야. 정우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정우, 내 딸을 잘 부탁해. 그리고 고마워. 네가 카타리나를 행복하게 해줘서. 출국장으로 들어가시면서 마지막 한마디. 다음에 올 때는 한국어로 민준이와 대화할 거야. 68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어렵겠지만 내 손주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어. 지금 아버지는 독일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계세요.
68살 나이에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를 연습하고 계시거든요. 어머니께서도 완전히 바뀌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서 하루 종일 한국 이야기만 하시니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한국 음식이 정말 맛있다더라. 지하철도 독일보다 깨끗하고 사람들도 더 친절하다더라. 지난주에는 아버지가 독일 친구들 앞에서 한국 자랑을 하셨다고 해요. 내가 평생 편견을 가지고 살았구나.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독일이 배워야 할 게 많아. 친구들이 깜짝 놀랐대요. 평생 독일이 최고라고 하시던 분이 갑자기 한국을 칭찬하시니까요. 아버지는 이제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하셨어요. 독일어 자막으로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정우도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다음에 오실 때 아버지와 독일어로 대화하고 싶다고 해서요. 민준이는 매일 할아버지 언제 와요? 라고 물어봐요. 화상 통화할 때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라고 독일어로 말하려고 노력해요. 가장 놀라운 건 아버지가 독일에서 한국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손주가 자라는 한국은 독일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나라다라고 자랑하고 다니세요. 냉장고에는 한국에서 가져가신 고추장과 된장이 들어있어요. 카타리나가 가르쳐준 된장찌개를 만들어 먹는다고 하시면서요. 한국은 이제 단순히 제가 사는 곳이 아니에요. 68살 독일 할아버지의 편견을 완전히 바꿔버린 기적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독일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한국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나라다. 내가 그 산증인이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코리아 감동 채널의 지연이었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